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제가 정치 선언을 한 직후인 2021년 7월 그리고 그해 12월과 작년 5월에 북한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오늘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또 기업인 여러분과 또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 전체, 또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원팀 코리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준 곳이 바로 이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의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전 세계 180개 BIE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했고 부산 is ready는 세계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부산은 이미 글로벌 허브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지원으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남부권의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한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창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에는 하늘길이 부족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 국민의 과반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53%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의 경우에는 국제선 여객의 78%, 물류의 93%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공항은 군과 함께 사용하는 데다가 운영 시간도 제한이 있고 대형 화물기 운용도 어려워서 지역의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의 오랜 꿈인 남부권에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하겠습니다. 항만, 철도, 공항이 연계된 삼각 트라이포트로서 24시간 깨어있는 물류 여객 복합공항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100년 빈도의 파고에도 안전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여 충분한 시설과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가덕도 남쪽 끝에 있는 산악부를 절취하고 바다를 매립해서 66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하고 대형 화물기도 운용 가능한 3,500m의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2065년까지 내다본 미래의 항공 수요까지 감안하여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또 부산항과 연계한 CN에어, 즉 항공 복합 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지원시설 부지도 조성이 됩니다. 물류와 여객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신공항까지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신항 인근의 가덕대교에서 신공항까지 4차선 전용 도로를 신설합니다. 부산 신항선부터 신공항까지 접근 철도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 항공을 위한 버티포트 부지도 준비하였습니다. 해상공항 특성을 반영하여 신공항과 부산 북항 등 인근 연안 여객부두를 여객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안 여객터미널 부지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남부권의 하늘길이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여객 노선은 현재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대폭 늘어나고 화물기는 20개국까지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신공항 건설 및 접근 교통망 확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용 유발 효과 11만 2천 명, 생산 유발 효과 28조 7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만 7만 1,000명의 고용 유발, 18조 2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듯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해서 29년 12월로 예정된 개항일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조속히 설립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진해 신항개발, 부산광역시의 에어시티 조성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어 적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계신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힘을 합쳐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제때에 반드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환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과 각계 대표님,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항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대 무역항으로서 국제적으로 작년에 2207만 TEU의 세계 2위 함적 항만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가로잇는 주요 간선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276개의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세계 4위의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중심 항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물류 기능이 신항 그리고 진해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산 북항을 부산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화의 중추 역할을 다한 북항은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만 재개발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누구나 쉽게 찾고 365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진수 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현재 국제 관문인 이곳 국제여객터미널과 복합된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 사업지 내에는 오페라 하우스 등 각종 공연시설, 마리나, 해양 레포츠, 랜드마크 등 관광시설과 함께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사업은 항만, 철도, 원도심을 통합 개발하고 해양,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산업을 중점 유치하여 자본과 일자리가 넘치는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자성대 부두, 양곡 부두 등의 항만 시설이 이전되고 남게 되는 시설인 크레인, 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부산 항만의 신개념 관광 아이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재개발 구역을 우한 부두와 해양산업 크루스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영도 영블루벨트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항만 공간을 부산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항과 진해 신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항과 진해 신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신항에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5개 선석을 개장하고 이후 진해 신항은 2029년까지 3개 선석, 2032년까지 6개 선석을 단계적으로 개장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복합물류 배후단지를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여 항만, 배후단지, 공항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부산항을 활용하여 배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항만에서는 스마트 항만과 관련된 국산 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신산업 기반의 복합 물류 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국가 물류의 중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부산항을 이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을 포함한 부산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먼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던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깊이 공감하시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또 오늘 글로벌 허브 부산의 확고한 방침을 말씀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산 시민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함께해 주신 정재계의
많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은 희망을 보고 비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글로벌 도시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을 알리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부산의 브랜드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바로 지금이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앞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성화된 균형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이라는 한 바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도시가 하나 더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완성이 곧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남북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해수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제2위의 한적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고 배후에 국제 물류도시가 조성되면 명실상부 세계적 수준의 육해공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 부산은 세계 15위, 아시아 3위로 자리매김했고 금융도시 지수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의 기업 투자도 예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 또한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류와 국제금융, 첨단 산업과 디지털의 융합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할 기반과 저력이 충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혹은 조금 더 지원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혁신의 파동을 확실히 일으키기가 부족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은 한마디로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세제 감면으로 싱가포르와 비견되는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혁신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신산업과 금융산업에는 특례를 부여해 전략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인들이 부산에서 즐기고 일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관광, 휴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로이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영어 교육 등에 대한 제도 계획을 통해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내실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확장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실현의 핵심은 획기적이고 신속한 조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추진 체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의 근거가 될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 제정과 세부적인 정책을 신속히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또 남북권 발전을 충실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산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간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주신 오늘 참석자 여러분과 부산 시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안수연입니다. 일단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그 존재만으로도 저희 청년들에게 힘이 되었고 저희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대통령님과 부산시장님께서 부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저희 청년들에게는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산을 홍보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부산이 가진 매력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직접 느끼면서 부산이 가진 많은 매력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서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세대들이 계속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활기찬 부산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세계를 넘나들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님들, 여기 계신 기업인들,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안상영 시장 때 금융문현단지 때문에 삭발을 한번 했고요. 또 서병수 시장님 때 가덕공항 때문에 삭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협치하고 있는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님도 수고하셨지만 그 옆에 우리 부산광역시장 박영주 시장의 얼굴 좀 봐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장 본인인데 옆에서 볼 때 애처로울 정도로 불철주야. 정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옛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이 100마디의 위로보다 대통령께서 수고했노라, 내가 뒤에서 팍팍 부산을 밀어줄 테니 힘내서 일하라고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큰 보약이 돼서 100배 용기를 내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파리에 정말 잘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박 4일을 했는데요. 파리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듣고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굉장히 비평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근데 현장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신사적인 행동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본 대로 들은 대로 한국에 가서 우리가 보도를 하자. 스파트 뉴스는 중앙방송에는 스파트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몇십만 명은 365일 방송합니다. 그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 뒷날 우리 소비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300명 만났고요. 또 출판 기념회, 송년회 등 그날 하루 만난 분들이 800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울분을 토하고 잠을 못 잤다 원망 섞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 15년 걸렸고 우리 올림픽 유치할 때 20년 걸렸고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는 국제사회에 뛰어든 지가 1년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개의 나라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2035년도에는 반드시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으니 5년간만 더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다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800명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홍보한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3%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칠 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갈 기세로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풀었던 가슴,
과거에 부산에 화려했던 시절을 되찾겠다고 부산 엑스포가 오면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서 떠나가는 젊은이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화려했던 시절을 다시 볼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벌써 말씀 다 하셨습니다. 트리포트로 돼서 동남아시아 관문공항까지 다 말씀하셨고 이 책대로 되는 날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다 해주고 싶어요.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선거 딱 끝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이게 늦춥니다. 공기를 늦추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불변의 법칙을 좀 만들어서 이 북한 재개발도 우리 2035년에는 다시 엑스포 유치할 거니까 어떤 목적으로도 손대지 마라 하는 확실한 모습을 좀 박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29년까지 개항하시겠노라고. 그 약속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하고요. 또 그리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꼭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PS 여담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관을 6명 뽑으셨는데 그 안에 3명을 여성으로 해주셔서 여성운동을 한 저로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부산에도 준비된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는 그 여성에 좀 눈여겨봐 주시고 부산시청에도 여성 특보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치 구단입니다. 펄펄 끓는데도 넘치지도 않고 정말로 일 잘할 수 있는 확실한 인재입니다. 이런 부산 인재들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정말로 국토 균형 개발, 중앙과 부산이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먼 훗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의 핵을 그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기억되고 회자되는 그런 대통령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서 엑스포 유치 활동에 큰 힘을 보태준 이재용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 이런 소중한 모임에 불러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부산 지역 경제인 분들 다 포함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의 도전과 꿈을 위해 다시 원팀 코리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산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원대한 도전에 나서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시려는 좀 전에 들었던 대통령님의 담대한 비전과 또 여러분들 부산 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산은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을 글로벌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국가 재건의 출발지였고 산업화의 선두에 섰던 도시였습니다. 수출 강국을 이끌어낸 제1의 경제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천혜의 입지에 부산 시민들의 개방성과 열정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부산의 더 큰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새로운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해 부산은 세계 어떤 도시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활력의 도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의 가슴 설레는 미래를 그리는 이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SK 수석부회장 최재훈입니다. 부산 그러면은 항상 그 관광의 도시, 그다음에 항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항구 도시라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고요. 명백히 뭐 증명된 것과 같이 이미 물동량 기준 세계 7위의 항구를 갖고 있고요. 또 부산의 특징은 그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뭐 요즘 배터리도 있고요. 또 첨단 소재 산업 등 여러 가지 산업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인프라를 보더라도 전 세계 이런 정도의 지리적 요건을 가진 도시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도 제정이 될 것 같고요. 또 기존 그 공항과 항만도 또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 부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기업가들 또 저희 SK도 부산시의 발전에 최대한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희 불러주신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장인하입니다. 먼저 부산을 찾아주신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 결과가 좋지 않아 또 부산 시민이 낙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2005년 에이펙 등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민 모두가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제 행사 유치에 힘을 보태고 노력했지만 이번만큼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사회가 원팀이 되어 힘을 모은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이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지금까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금 상공계와 시민사회계를 포함해 부산의 또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또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도 각별한 지원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공계도 지금까지 부산시와 함께 원팀이 되어 활동해 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회의하고 약속하고 선거 지나면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하시는데 도루묵 안 되게 만들려고 대통령 모시고 지금 핵심 장관들이 여기 다 대거 출동한 겁니다. 부산이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하셨다시피 부산은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실력이 충분히 검증이 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외국 주요 인사들이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다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정말 부산이야말로
정말 세계 산업, 물류, 관광, 첨단 이 경제의 중심이 될 충분한 도시다, 최적의 도시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했습니다. 그 자산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기서 오늘 많은 분들이 천명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다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장님께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구상도 밝히셨는데, 저희들이 부산에서 그 안이 만들어지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함께 적극 협력해서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 확인을 드리면은 가덕도 공항입니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29년 말까지 개항이 돼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이거 지연될 거 아니냐, 서서히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공항 건설과 관련된 공단 설립법이 제정됐습니다. 내년에 공단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산의 비전을 발표해 주신 박형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거기에 전라, 충청, 강원의 축을 만들고 그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메가시티를 구상해야 됩니다. 오늘 부산이 제시한 금융, 물류, 첨단 산업을 결합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야말로 이를 위한 시작이자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남부권 혁신 거점을 넘어서 세계적인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남부권 전체가 힘을 모으고 적극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주요 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책 추진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중심 축도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부울경 경제동맹,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도 오늘 발표한 계획들과 연계해서 부산의 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부산이 세계 2의 환적항이고 또 그래서 물류의 중심이고 백스코 또 부산 영화제 등 마이스 산업 또 문화 산업의 중심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첨단 산업이 유치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보고를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첨단 산업 유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대한항공의 테크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조 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산업부도 부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한다든지 관련 인프라인 항공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명실상이 항공 산업의 또 허브로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산에는 르노코리아가 있죠. 그 르노코리아는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공장으로 전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흥에 친환경차 관련된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 공장을 미래차의 에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르노코리아와 함께 전기차 개발 지원과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R&D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은 로봇 관련된 기업이 한 150여 개가 있고 매출도 약 한 3조 원에 이릅니다. 부산이 로봇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이러한 부산의 로봇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R&D 또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부산이 그 전력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등 전용 첨단 장비와 R&D 등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의 아주 핵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첨단 기업의 이전과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산업부가 기회발전 특구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게 곧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을 기회발전 특구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이 돼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작동이 돼서 첨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박형준 시장님께서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산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 기회발전 특구 또 경제자유구역 또 외국인 투자 지역 또 연구개발 특구 이런 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나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목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원 의지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부산이 첨단 산업이 육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또 크게 성장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나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업이 생산해내는 매출의 47%를 중소벤처기업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 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 파이를 50+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레전드 50+인데요. 중소기업들의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지방기업들이 다 합친 그 총량이 41%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만 50+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만드는 기업 매출이 2027년까지 50+를 넘기자라는 것이 레전드 50+ 프로젝트입니다. 리즌 플러스 앤드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했던 해왔던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 이번에 끝장을 보자라는 이름으로 리즌 플러스 앤드의 레전드 5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전드 50+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단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다 통폐합해서요. 지역 경제를 이끌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 주기로 대규모
투자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가 조성이 되는데요. 2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하드웨어 기반의 창업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국내 글로벌을 하나로 연결되는 대규모 허브가 조성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저희가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뽑힌 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창업하겠다고 들어오는데요. 서울 다음으로 부산에 가서 창업해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저희가 링크를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들이 점점 규모에 밀려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테마가 있는 대규모 상권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은 전후 산업화 시대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 테마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의미 있는 온 국민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권이 부산에서도 하나 좋은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도시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나라, 삿포로, 후쿠오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여행 갈 때는 니가타도 많이 가죠. 그러나 유럽이나 중남미나 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하면은 도쿄와 오사카 두 개를 알면은 오사카까지 알면은 아주 많이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도 많은 도시들을 압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인에게 알려진 도시라고 하면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홍콩입니다. 홍콩은 이제 최근에 중국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북경과 상해 두 개인데 제가 21년 7월에 정치 선언한 직후에 이 북한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그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로 알려지게 되어 있다. 부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서울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부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국가나 자기네 나라의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를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도 하고 엑스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엑스포도 최초에는 1800년대 중반에 시작할 때는 그 나라의 수도에서 전부 했습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4차, 3차 유치를 할 때는 제2의 도시, 또 큰 나라인 경우에는 제3의 도시에서 이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어느 국가들이나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엄청난 경제 규모의 많은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만 정치 수도인 워싱턴을 제외하면 뉴욕, 시카고 그리고 LA나 애틀란타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는 뉴욕, 시카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알려진 도시여야 거기에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알려진 도시에 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고 지사를 설치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에 어느 글로벌 기업이 거기에 지사나 법인을 설치해서 그쪽에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유능한 직원들은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기업의 속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우디
국빈 방문을 갔을 때 사우디 쪽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사우디가 중동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인데, 이슬람의 종주국인데 두바이나 도하나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사우디는 그럴 만한, 내놓을 만한 거점 도시가 없다. 그런데 그 리야드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한테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우디 하면 메카, 메디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경제 도시로서의 그런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인 부산, 아까 우리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산업 도시로서의 그 역량이 입증된 그런 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서 이 양극 체제로서의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장을 비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과당 경쟁, 또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걸 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토의 균형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 아니고요.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중부권을 묶어서 발전을 못하게 막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고요.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균형 발전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또 이런 지역 소멸,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논리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 7월에 이 엑스포,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엑스포 유치를 범정부적으로 치열하게 우리 이 정부에 그야말로 신뢰를 걸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엑스포 유치를 추진한 것은요, 그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해서 2030년에 그 엑스포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면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엑스포를 저는 잡은 것입니다. 엑스포는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유치한 것 이상으로 이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그보다 더 유리한 방안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 필연적인 겁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는 그 무역의 날 60주년 기념식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국민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에게 놔둘 문제가 아니고 또 최중증 질환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어젠더로 삼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국가의 기본 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자고 어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정신건강 문제라고 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 자살률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국가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면요,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집니다. 아주 못 살던 데에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여기서 발전 속도가 느리거나 정체되거나 후퇴한다면 이런 사회 문제들은 점점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취임사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이 우리의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데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중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우리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우리의 그 인적, 물적 자원들이 소모되지 않게 해야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을 했고 오후에는 국민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을 했지만 오늘 이 부산에서 하는 이 부산, 다시 부산, 새로운 도전과 희망, 이 행사도 같은 축에 전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 그야말로 영원한 남북권을 아우르는 거점 도시가 되고 또 수도권과 중부권은 기존에 있는 또 이 서울이 거점 도시가 돼서 발전을 해야 되고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경제와 산업의 거점 도시가 되면서 또 문화의 거점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점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큰 시장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융자원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수도권에만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금융을 이쪽으로 좀 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이고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엑스포에 많은 국가들의 그 전시관인 파빌리온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우리가 국제금융 또 여기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뭐 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여기 있는 BNK라든가 산업은행 이런 은행들과 공조해서 지역 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기가 국제금융의 허브가 되어야만 여기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없이 산업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저희 정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그냥 딱 지우면은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이 국제금융의 허브로 키우는데 어떤 장애, 가장 중요한 장애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 아주 중요한 논리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에 부산의 이 글로벌 허브 도시화, 우리 남북권의 거점 도시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 또 당, 우리 부산 시민들, 우리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